포정해요. 칼이 닳지 않는 이유. 돈은 말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 사람은 흔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고요. 그 질문은 때로 절박하고 때로는 막연하며 어떤 날은 그저 습관처럼 떠오르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장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답지 않게도 이론을 늘어놓지 않았고 거창한 진리를 설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 잘하는 철학자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른 성인도 아닌 그저 궁궐 부엌에서 소를 잡는 한 요리사의 이야기를요. 그 요리사의 칼은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닳지 않았습니다. 새 것처럼 날카롭고 새 것처럼 빛났으며 새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술을 넘어 삶의 방식이 된 도에 대한 이야기. 포정해요입니다. 1장. 문해군 앞에 선 요리사. 위나라의 군주 문해군은 어느 날 궁중에서 소를 해체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부엌 근처를 지나가던 중이었고 문득 귀에 들려온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툭, 툭. 규칙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문해군은 호기심이 생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포정이라 불렀는데 포는 부엌을 뜻하고 정은 그의 이름이었으니 그저 부엌의 정이라는 뜻의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포정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놀랍게도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깨끗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커다란 소가 누워 있었고 그는 손에 든 칼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해군이 처음 본 것은 포정의 어깨였습니다.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이자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따라갔고 팔꿈치가 움직이자 손목이 그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움직이자 칼끝이 마치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동시에 그의 무릎이 굽혀졌고 발이 땅을 디뎠으며 허리가 회전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춤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어느 하나 따로 노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툭 하고 칼이 소의 몸에 닿았지만 그것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듯 누군가를 깨우듯 조심스럽고 정확한 접촉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은 저항 없이 소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뼈에 부딪혀 쨍그랑하는 소리도 없었고 힘줄을 자르며 뚝뚝 끊어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드러운 분리의 소리, 자연스러운 해체의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해군은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 보았고 조금 지나자 감탄하며 보았으며 시간이 더 흐르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포정의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급하지 않았고 칼은 계속 움직였지만 거칠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마치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침내 포정이 일을 마치고 칼을 거두자 문해군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 훌륭하구나. 기술이 어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2장. 기술이 아닌 도를 말하다. 문예군의 질문에 포정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천천히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따르는 것은 도입니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포정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소를 잡기 시작했을 때 제 눈에는 온통 소만 보였습니다. 그때의 포정은 다른 요리사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소를 보면 소가 보였고 살을 보면 살이 보였으며 뼈를 보면 뼈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살과 뼈, 힘줄과 인대가 뒤섞여 있어서 어디를 어떻게 베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칼을 넣으면 뼈에 부딪혔고 힘을 주면 힘줄이 버텼으며 억지로 밀어붙이면 칼날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칼을 갈아야 했고 팔은 늘 아팠으며 하루 일을 마치면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1마리, 때로는 2마리, 어떤 날은 3마리까지도요. 그렇게 수백 마리의 소를 잡는 동안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소 전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소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뼈 사이의 관절, 힘줄이 붙어 있는 지점, 살이 층을 이루는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지도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느끼고 칼끝으로 감지하며 온몸으로 소의 구조를 읽어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 말은 신비하게 들렸지만 사실은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칼을 소에 대면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저항, 뼈가 가까워질 때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 힘줄이 당길 때 칼에 실리는 작은 무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눈도 마음도 쓰지 않습니다. 포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자연히 손이 움직일 뿐입니다. 이제 그에게 소를 잡는 일은 생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판단하는 일도 계산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바람이 빈 곳을 채우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칼은 저절로 올바른 곳을 찾았고 손은 저절로 적절한 힘을 주었으며 몸은 저절로 필요한 동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예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더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3장. 힘으로 하지 않는다. 포정은 문예군의 표정을 보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요리사는 칼을 해마다 바꿉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베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칼로 살을 베고 힘줄을 자르며 뼈를 피해가지만 결국 많은 것을 베어냅니다. 그래서 칼날이 무뎌지고 1년이 지나면 새 칼이 필요합니다. 문예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처럼 들렸습니다. 포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통의 요리사는 칼을 한 달에 한 번 바꿉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힘으로 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뼈를 만나면 힘을 주어 부수고 힘줄을 만나면 힘을 주어 끊으며 막힌 곳을 만나면 힘을 주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칼날이 빨리 망가지고 한 달이면 이미 무딘 쇠덩이가 됩니다. 문해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칼은? 포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칼은 19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새 것과 같습니다. 그 말에 문해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년이라면 거의 7,000일이고 하루에 한 마리씩만 잡아도 7,000마리가 넘는 소를 잡은 셈인데 어떻게 칼이 새 것과 같을 수 있단 말인가. 포정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칼을 넣는 곳은 뼈와 뼈 사이의 빈틈입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소의 몸에는 수많은 관절이 있고 그 관절마다 틈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빈 공간이지요. 제 칼날은 얇습니다. 아무리 얇아도 두께가 있기는 하지만 그 틈은 칼날이 들어가기에 충분합니다. 포정은 자신의 칼을 들어 문해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칼날이 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칼은 아무것도 자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미 존재하는 분리를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의 손끝이 칼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정이 덧붙였습니다. 힘줄에는 결이 있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 힘줄에도 자연스러운 방향이 있지요. 그 결을 따라 칼을 넣으면 힘줄은 저절로 갈라집니다.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지점에 올바른 방향으로 칼을 대면 힘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문해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포정의 말은 소를 잡는 기술에 대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장, 복잡한 곳에서는 멈춘다. 포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백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가끔 복잡한 부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뼈와 살과 힘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 관절이 여러 개 만나는 지점, 큰 힘줄 다발이 모여 있는 부위 같은 곳들이지요. 문해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정은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조심해집니다. 먼저 제가 하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칼의 움직임을 멈추고 손의 움직임을 멈추며 심지어 호흡까지도 잠시 멈춥니다. 포정은 실제로 그렇게 하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부위를 천천히 관찰합니다. 어디로 뼈가 이어져 있는지, 어디서 힘줄이 갈라지는지, 어디에 작은 틈이 숨어 있는지를요. 그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듯 눈을 감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아주 작은 틈, 미세한 공간, 자연스러운 경계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포정은 눈을 뜨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칼을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처음 칼을 잡는 것처럼 신중해집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숙련을 믿고 대충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조심하며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틈을 발견하면 포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살짝 칼을 움직입니다. 밀어붙이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그저 그 틈이 넓어지도록 칼끝으로 안내할 뿐입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손은 조용히 해체됩니다. 큰 소리도 나지 않고 억지로 끊어지는 부분도 없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포정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럴 때 제 칼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무리도 없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문해군은 그제야 완전히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장. 칼을 거두며. 이야기를 다 들은 문해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포정의 얼굴을 보았고 포정의 손을 보았으며 방금 전까지 소가 누워있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흩뿌려지지 않았고 칼자국 하나 불필요하게 남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문해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정의 말을 듣고 나는 삶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임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삶은 부러지고 사람은 달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의 결을 따르면 이미 열려있는 길을 찾으면 저항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삶은 부드럽게 흐르고 사람은 닳지 않습니다. 포정은 문해군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칼을 천천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칼날을 타고 흘러내렸고 칼은 다시 본래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은 여전히 처음처럼 빛났습니다. 포정은 칼을 깨끗이 닦은 후 천천히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대충 하지도 않으며 칼을 소중히 다루는 그 손길에는 19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해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포정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부엌에서 일하는 요리사였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 속에서 도를 발견했고 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렇게 19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칼은 닳지 않았고 그 자신도 닳지 않았습니다. 문해군은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이와 같지 않을까. 백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힘으로 정치를 펼치지 말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면요. 그는 포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소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던 모습, 복잡한 부위를 만나 신중해지던 모습, 작은 틈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이던 모습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칼을 씻고 칼집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을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고 포정은 내일 또 자신의 일을 할 것입니다. 소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칼을 들어 조용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칼은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새 것처럼 빛날 것입니다. 6장. 다음 날 아침. 포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시간. 궁궐의 부엌은 아직 조용했고 다른 요리사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포정은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또렷해졌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돌아와 자신의 칼을 꺼냈습니다. 19년 동안 함께해온 칼. 수천 마리의 소를 함께 해체한 칼이었지만 여전히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포정은 칼날을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미세한 흠집 하나 없었고 날은 여전히 예리했으며 균형도 완벽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칼을 천에 싸서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조금 후 다른 요리사들이 하나둘씩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요리사도 있었고 포정만큼은 아니지만 경험이 꽤 있는 중년의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젊은 요리사는 어제 문예군이 포정의 솜씨를 보고 감탄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포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어제 문예군께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칼 쓰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해도 칼이 석 달만 지나면 무뎌집니다. 포정은 젊은 요리사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소를 자를 때 무엇이 보이는가? 젊은 요리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소가 보입니다. 살과 뼈와 힘줄이 보입니다. 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첫 단계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부엌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소를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나? 젊은 요리사는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칼을 어디에 넣을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자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포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자네의 칼이 빨리 무뎌지는 것일세. 자네는 생각하고 있네. 계획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네의 의지로 칼을 움직이고 있지. 젊은 요리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칼을 쓴단 말입니까? 포정은 자신의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물이 흐를 때 물은 생각하는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은 계획하는가? 그것들은 그저 흐를 뿐이네. 낮은 곳을 찾아가고 빈 곳을 채울 뿐이지. 그는 젊은 요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칼도 그렇게 움직여야 하네. 자네의 생각이 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의 구조 자체가 칼을 인도하도록 해야 하지. 자네가 칼을 넣는 것이 아니라 칼이 들어갈 곳을 발견하는 것일세. 젊은 요리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스승님. 포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소와 함께 있게, 소를 느끼고 소의 리듬을 따르며 소가 자네에게 말하도록 하게.
젊은 요리사가 물러간 후 중년의 요리사가 포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포정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10년 넘게 부엌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포정, 자네 말이 맞네. 중년 요리사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오래 이 일을 했지만 여전히 힘으로 하고 있어. 소를 만날 때마다 싸우는 것 같네. 소는 버티고 나는 밀어붙이고 결국 둘 다 지치지. 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랬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지. 하루가 끝나면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셨어. 중년 요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달라졌나? 언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나? 포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저 매일 소를 잡으면서 조금씩 변해갔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끝에서 뼈의 이치가 느껴졌고 또 어느 날은 힘줄의 결이 보였으며 또 다른 날은 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네. 그렇게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지금의 내가 된 거지. 중년 요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미 1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 포정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10년 동안 소를 잡았나? 아니면 같은 하루를 10년 동안 반복했나? 그 말에 중년 요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장 오후의 작업. 오후가 되자 새로운 소가 부엌으로 끌려왔습니다. 크고 건강한 소였고 젊은 요리사가 먼저 칼을 들었습니다. 포정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요리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칼을 힘차게 휘둘렀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최선을 다해 소를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저항이 가득했습니다. 칼이 뼈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힘줄을 끊을 때 뚝뚝 하는 소리가 났으며 때로는 칼이 끼어서 빼내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젊은 요리사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도 거칠어졌습니다. 소는 절반쯤 해체되었지만 그의 칼날은 이미 피와 기름으로 끈적였고 칼을 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정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잠깐 쉬게나. 젊은 요리사는 고맙다는 듯 칼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포정은 그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을 보니 이미 여기저기 작은 흠집이 생겨 있었고 날도 조금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자네 칼을 쓴 지 얼마나 되었나? 포정이 물었습니다. 젊은 요리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되었습니다. 포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신의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에 있던 다른 요리사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문예군이 감탄했다는 그 솜씨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포정은 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칼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소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젊은 요리사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포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의 형태를 보고 소의 크기를 느끼며 소의 구조를 마음속으로 그려나갔습니다. 뼈가 어디에 있고 관절이 어디에 있으며 큰 힘줄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씩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칼이 소의 몸에 닿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고 손이 움직였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몸이 흔들렸지만 흔들림 속에 완벽한 균형이 있었습니다. 툭! 칼이 들어갔습니다. 저항 없이 부드럽게 마치 물이 스며들듯 칼날이 소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칼이 움직이자 살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젊은 요리사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소였고 같은 부위였으며 자신이 방금 전까지 씨름하던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포정의 칼 아래에서는 마치 다른 소처럼 쉽게 대체되었습니다. 포정의 칼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멈추었다가, 때로는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고, 그 리듬은 마치 음악 같았습니다. 복잡한 부위를 만나자 포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눈을 감고, 손끝으로 그 부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을 움직였습니다. 뼈와 뼈 사이의 미세한 틈을 찾아 힘줄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지점을 찾아 저항이 없는 길을 찾아 칼이 들어갔습니다.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분리되는 소리였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손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포정은 칼을 거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없었고 호흡도 평온했으며 옷도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젊은 요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30분 동안 절반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지쳐버렸는데 포정은 15분 만에 모든 것을 끝내고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포정은 칼을 물에 씻으며 젊은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와 내가 한 일은 같지만 하는 방식은 달랐네. 자네는 소를 거스르려 했고 나는 소를 따랐지. 자네는 힘으로 밀어붙였고 나는 흐름을 따랐네. 그래서 자네는 지쳤고 나는 지치지 않았어. 8장 저녁 무렵의 대화.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자 부엌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다른 요리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젊은 요리사만 남아서 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정은 자신의 작업대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를 닦고 칼을 씻으며 모든 도구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대충 하지도 않으며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스승님, 젊은 요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포정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말해보게. 스승님은 소를 잡을 때 행복하십니까? 젊은 요리사의 질문에 포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라. 흥미로운 질문이군. 포정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하지 않았네. 힘들었고 지쳤으며 때로는 이 일이 싫기도 했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 그는 자신의 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네. 소를 잡는 일 자체가 즐거워진 것은 아니었어. 여전히 피비린내가 나고 여전히 힘든 일이었지.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이 달라졌네. 젊은 요리사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소를 빨리 잡으려고만 했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것이 좋은 요리사라고 생각했지. 포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지쳤어. 아무리 빨리 해도 끝이 없었고,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으며, 칼은 계속 달아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네.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조화라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것. 아니, 잘하는 것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걸. 젊은 요리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래. 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듯, 해가 뜨고 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만들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그저 되어야 할 대로 되게 하는 것. 그는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네. 여전히 같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는 나는 달라졌어. 지치지 않게 되었고 평온해졌으며 매일매일이 새로웠지. 젊은 요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행복입니까? 포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소 앞에 서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저녁에 잠들 때 후회가 없으니까. 그는 칼을 칼집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소와 싸우지 않게 되자 삶과도 싸우지 않게 되었네. 젊은 요리사는 그 말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걸세. 19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려 노력하는 거야.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사는 것. 에필로그. 닳지 않는 삶이란. 그날 밤, 문예군은 잠들기 전 포정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칼이 닳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 힘으로 부수지 않는 것,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저항이 없는 길을 찾는 것, 복잡한 곳에서는 멈추고 신중해지는 것. 한편 포정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함께한 칼. 아직도 새 것 같은 칼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칼로 소를 잡을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소였고,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이었으며, 매번 조금씩 더 깊어지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달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어지고 있습니까? 포정의 칼은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마치 잘 사는 삶이 계속 빛나듯이.